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잘 챙겨 먹지 않고 거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피곤한데 아침까지 챙겨 먹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아침을 안 먹어야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 이미 의학적으로 입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아침 식사를 했을 때보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을 때의 체지방률이 오히려 증가해서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약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아침 식사와 평균 수명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연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침 식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아침 식사를 챙겨 먹는 사람보다 남자는 40%, 여자는 28% 정도 사망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침 식사가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입증된 사실입니다만 아침 식사를 아무 음식이나 먹는다고 전부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통해서 오히려 아침에 독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아침 공복에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과 반대로 아침 공복에 먹을수록 오히려 더 효과가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영상의 내용은 아침 공복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공복 상태에서도 해당되는 경우이니 참고하셔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침 공복에 피해야 하는 음식 첫 번째는 감귤류의 과일입니다. 감귤류만 생각하면 벌써부터 침이 고이는데요. 아침 공복에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다고는 하지만 신맛과 산도가 높은 감귤류의 과일은 피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 위장장애가 있는 분이라면 오렌지와 귤, 그리고 자몽과 같은 과일은 꼭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감귤류의 과일들은 유기산이 풍부하고 위산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에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어서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아침에 영양제를 드실 때는 비타민C와 같은 영양제를 공복에 먹으면 감귤을 먹은 것과 같이 속쓰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복의 산도가 높은 감귤류의 과일은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간혹 공복에 다이어트 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물처럼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또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니 식후에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침 공복에 피해야 하는 음식 두 번째는 우유입니다. 저는 장이 좋지 않아 우유를 먹으면 화장실부터 가는 타입의 사람인데요. 간혹 전날에 음주로 인한 속이 쓰리다는 이유로 아침 공복에 우유 한 잔씩 드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속쓰림을 줄이고 속이 편할 것 같은 느낌의 우유이지만 사실 빈속에 우유를 마시면 우유 속에 함유되어 있는 카제인 성분이 위장 분비를 촉진하고 위벽을 자극해서 위를 쓰리게 만든다고 합니다. 특히 위나 식도에 염증이 있는 분들은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국인들은 서양인들과는 다르게 유당을 분해할 수 있는 신체 능력이 부족해서 설사나 배의 복부 팽만감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우유는 따뜻하게 먹는 게 좋은데요. 차가운 우유를 드실 경우에는 차가운 온도의 우유가 오히려 위장 운동을 방해해서 소화불량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가 튼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되도록 공복에 우유 먹는 것보다는 식품들과 함께 영양가가 있게 드시는 게 어떨까요? 아침 공복에 피해야 하는 음식 세 번째는 커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음식들 중에서 가장 공복에 많이들 드시던 음식들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침 기상 후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면서 공복인데 출근하자마자 커피를 마시지는 않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곤한 아침에 잠을 깨기 위해서 커피를 찾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믹스커피도 아니고 아메리카노인데 살도 덜 찌고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답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것은 커피의 속에 함유되어 있는 카페인과 크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빈속에 위산을 과다 분비시켜서 위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소화불량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염 및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던 분이라면 공복에 커피를 섭취하는 것을 삼가해주세요. 커피 드시기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을 드시고 식사 후에 1시간 정도 뒤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아침 공복에 피해야 하는 음식 네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오히려 다이어트 때문에
아침 대용으로 고구마를 공복에 먹어도 좋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텐데요. 고구마는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혈관 손상을 막아주는 최고의 음식 중 하나로 정말 인기 많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몸에 좋다고 먹었던 고구마도 공복에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고구마를 먹게 되면 고구마 속의 악효질과 타닌이라는 성분이 위벽을 자극해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서 다른 음식들처럼 속이 쓰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마를 드실 경우에는 식사 후 간식처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구마는 생으로 먹기도 하지만 보통은 삶아서 먹게 되는데요. 평소에 혈당을 관리하시는 분이면 고구마를 삶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탄수화물이 오히려 혈당 지수를 높게 만들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오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식사 후 간식처럼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아침 공복에 피해야 하는 음식. 5번째는 시리얼입니다. 시리얼 하면 가벼운 식사 대용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요새는 시리얼을 초코바처럼 가벼운 느낌의 시리얼바를 출시하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광고하고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 식사를 위해 시리얼을 드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텐데요. 부모님이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과일과 시리얼을 가장 많이 권하기도 하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시리얼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는 맛을 내기 위한 설탕이 무려 30%가 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단맛 때문에 우리는 중독처럼 먹고 또 먹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설탕에 부담되는 사람이 생겨나면서 그래놀라나 통곡물 시리얼처럼 말린 과일과 함께 일반 시리얼과 다르게 건강과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이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시리얼의 성분은 맛을 내기 위한 첨가물로 코팅을 하기 때문에 통곡물 시리얼은 건강에 유익하다고 말씀드리기에 다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복에 시리얼을 먹는 것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부작용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시리얼은 거의 대부분 상당히 달고 포만감까지 주면서 특히나 정말 맛있습니다. 시리얼에는 그만큼 당분의 함량이 높은데요. 고구마처럼 시리얼 속의 첨가물 때문에 혈당을 빨리 올리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그렇게 나온 인슐린은 다시 혈당을 떨어뜨리게 되어 점심 식사 전에 다시 배가 고프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식사를 자주 하다 보면 당뇨와 각종 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 꼭 주의 부탁드립니다. 아침 공복에 피해야 하는 음식. 6번째는 바로 빵입니다. 다들 아침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음식들을 드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에 잼과 함께 아침 식사 대용으로 빵은 정말 누구나 선호하는 맛있고 간편한 음식입니다. 이유는 빵은 부피도 작아서 들고 다니면서도 먹기 편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나 출근길 차 안에서도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시리얼처럼 빵은 맛을 내야 팔리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는 효모를 사용하기 때문에 배 속에서 가스를 생성시키고 복통이나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빵이 안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빵보다는 통곡물이 듬뿍 함유된 빵을 드시는 것은 건강에 좋습니다. 혈당 높이는 달달한 빵보다 통밀빵을 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공복에 피해야 하는 음식. 7번째는 하얀 속살의 부드러운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에도 좋고 마그네슘이 많아 잠을 깊이 못 주무시는 분들에게는 숙면을 위한 인기 있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바나나도 아침 공복에 먹으면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먹으면 바나나에 함유된 마그네슘이 혈액 내에서 칼륨과 마그네슘의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섭취된 마그네슘 수치가 상승하면 혈액 안에 있는 칼륨과의 균형이 깨지면서 심혈관계에 무리를 주고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은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만약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이라면 바나나 섭취 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며 전문의의 상담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7가지의 아침 공복에 피하면 좋은 음식들을 알아봤는데요. 이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침 공복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빈속에 드시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복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매일 조금씩 먹는 것은 문제 없을 것 같지만 매일 좋지 않은 식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부터는 아침 공복에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갈아 먹는 것보다는 원래의 상태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나 베리류의 종류는 과일 중에서 특히 영양분이 많은 과일입니다. 블루베리가 항산화 식품 중 하나로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블루베리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은 호흡을 통해 체내에 생성되어 몸속의 염증을 완화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탁월합니다. 뿐만 아니라 블루베리는 눈의 피로를 정화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미지근한 물입니다. 미지근한 물을 너무 당연한 것 같아 소개해드리 고민이 됐지만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미지근한 물을 공복뿐만 아니라 평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면 정말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혈액의 양이 늘어나고 혈액을 묽게 만들어줘서 노폐물들이 더욱 빨리 배출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체는 자는 동안에도 500ml에서 1리터 정도의 수분이 손실된다고 하는데요. 자는 동안 손실된 수분을 미지근한 물을 섭취해서 채워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보다 차가운 물을 찾는 분이 대부분인데요. 위장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500ml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효과가 좋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음식들 중에 가장 필요한 미지근한 물 꼭 기억해주세요. 100살까지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말 중요한 성분이고 100번, 1000번 설명드려도 부족한 부분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오이물입니다. 앞서 미지근한 물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아침에 기상할 때 얼굴이나 손발이 자주 부어서 고생하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몸이 불어나는 것을 부종이라고 하는데요. 부종은 몸 안에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때 수분이 가득한 오이를 얇게 썰어 물에 담가 놓인 물을 마시게 되면 수용성 채소인 오이의 영양소가 물에 녹아 나와 흡수율이 더 높아져 부종에 좋다고 합니다. 미국의 암연구협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이는 전립선암 발병과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평소 혈압이 높으신 분들의 경우 오이를 드시게 되면 혈압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이는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아침 배변 활동에도 좋습니다. 오이물을 만드는 방법은 얇게 썬 오이를 약간의 소금과 함께 생수에 넣어 냉장 보관하고 2시간에서 약 3시간 정도 우려낸 뒤에 필요할 때마다 꺼내 드시면 좋다고 하니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 네 번째는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은 섬유질이 정말 풍부하고 쉽게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식품인데요. 단호박 속에는 코발트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아침 공복에 단호박을 먹게 되면 위점막을 보호하고 위벽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아침 식사 대용으로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공복에 피해야 할 음식과 반대로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점이 많은 음식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의 영상으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과 별개로 본인이 아침 공복에 먹은 음식들 중에서 몸에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는 음식이 있으면 영상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더욱 더 유익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포함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